안녕하세요. KT에서 AI 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상윤입니다. 최근 몇 년간 노코딩으로 AI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30년쯤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 제가 개발을 하면서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많지만 그중 하나가 뭔가 잘 모르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당연하게 어디 쓸만한 소스 없나 하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주로 사용한 것을 표지의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미 사용하던 것들도 있고 이번 일을 하면서 새롭게 사용해 본 것들도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저 중에 하나만 없었더라도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더 많은 비용 일정이 소모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AI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봉착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오픈소스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유드리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5개 주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AI 플랫폼 구축 배경에서는 AI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장애 요소를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플랫폼 소개에서는 그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의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활용에서는 장애 극복 방안에서 이야기했던 3가지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요소들을 구현하는데 어떤 오픈소스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 현황에서는 이렇게 구축한 플랫폼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향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오픈소스의 활용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전문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우선 공유를 드립니다. IBM에서 2021년에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AI 도입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벽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전문가의 부족, 데이터 사일로와 복잡성, 도구 플랫폼의 부족이 그것입니다. 3가지 중에서 저는 전문가 부족과 도구의 부족에 특히 주목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요즘 너도 나도 모두 AI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뭘까? 좋은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위의 질문에 제 나름의 해석을 해보면 사실 좋은 도구는 많지만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좋은 도구라는 의미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링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이 꽤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고민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쉽게 해주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그 방향을 클라우드와 노코딩으로 잡았습니다. 즉, 사용자가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라도 AI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코딩도 없이 할 수 있다면 극적으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활용해야 하는 AI 관련 지식이 다양하고 방대하므로 우선 시작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인 태블로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 위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AI 도입을 저해하는 주요한 3가지 요소를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레디메이드 AI 모델링 환경을 제공하고 우선 태블로 데이터부터 쉽게 하물며 코딩도 하지 않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오픈소스 활용에 대해 상세 내용을 보기에 앞서 이후 말씀드리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AI 플랫폼의 구성에 대해 먼저 간략한 소개와 데모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플랫폼을 구성해서 현대적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특징과 기능을 요약하면 AI 저변 확대를 위해 비전문가들도 AI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했고 비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자원과 환경을 쉽게 확보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인프라를 설계해서 향후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발표 마지막 부분의 활용 현황에서 그 의미와 효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 대용량 모델링을 위한 GPU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성은 했지만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의외로 꼭 필요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 좋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독려하기 위해 시험, 인증 제도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활용 가능한 민간 자격증으로 시험을 통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전체적으로 다양한 기능 구성에 오픈소스 활용이 되고 있지만 오늘 발표 내용은 주로 분홍색으로 표시한 ID 관련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데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노코딩 ID 사용을 위주로 AI 입문할 때 많이 사용하는 타이타닉 생존 예측 문제를 데모를 하겠습니다. 현재 1개의 ID와 3개의 서빙 컨테이너가 구동 중인데 추가로 노코딩 ID를 생성하겠습니다. 생성 후 러닝 상태가 되면 ID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태블로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작업을 생성합니다. 작업이 생성되면 우선 모델링할 데이터를 로딩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로딩되면 이후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선 데이터에 대한 기초 정보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각 항목별 기초 통계 정보와 히스토그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가공이 필요하면 가공 기능에서 데이터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최종 데이터 분석 가공이 완료되면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용하지 않는 변수들을 제거하고 레이블 변수를 선정합니다. 자료형에 따라 기본값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데 사용자가 원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모델링은 끝났고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보여줍니다. 로스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최대 F폭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도는 8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성된 모델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뮬레이션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모델을 선택해서 설명 변수로 설정했던 변수들의 값을 넣어주면 예측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별이 바뀌면 예측 결과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는 내용과 관련된 데모를 잠깐 보았는데요. 이제 오픈소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AI 플랫폼의 목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AI 도입 장애 요소의 해소 방안으로 이야기했던 세 가지, 노코딩 AI 도구 제공, 태뷸러 데이터 분석 가공 기능 우선 추진, 레디메이드 환경 제공의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코딩 AI 도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오픈소스를 활용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모델링 단계를 크게 데이터 전처리 단계, 모델 학습 단계, 모델 운영 단계로 나눠서 보게 되면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입력받은 데이터를 AI 모델에서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주로 하게 되고, 데이터에 대한 변환이 완료되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모델링 작업을 해서 완료된 모델을 서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활용해서 스케일링, 인베딩 처리 등 다양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 유형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과 기법이 다양하므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자료 유형에는 유사한 처리 패턴을 따르게 되므로 그 처리 패턴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 변수들만 잘 식별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코딩 없이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AutoML 오픈소스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주로 이런 방식인데요.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 입력된 값의 통계적인 속성으로 대부분 판단이 가능한데, 관련 기초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는 사이킬런, 판다스 등 다양하게 많습니다. 숫자형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스케일링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루드윅과 같은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선언적으로 지정만 해주면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그마저도 하지 않게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기본값으로 자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장이나 텍스트로 들어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주로 인베딩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베딩의 경우는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주 쓰는 기법이지만 비전공자들이 이 방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스케일링이나 결집값 처리 등과 달리 사용 과정도 직관적이지 않아서 만약 직접 코딩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이해와 활용에 많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루드윅과 같은 AutoML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칼럼을 인베딩 하겠다는 선언만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항목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데, 우리가 AI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NN, CNN, RNN, LSTM 등등의 알고리즘을 데이터의 성격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알고리즘까지도 대상이 되는 자료형에 대해 선택만 하면 나머지는 오픈소스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UI, UX 부분으로 잠깐 주제를 옮겨보면 웹 기반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로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제공하는 위젯 기능을 활용해서 초기 UI를 구성했는데요. 다만 해당 위젯이 수려하지 못해서 초기부터 부자연스럽다는 반응이 많아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샘플 화면을 보면 지금은 아마 일반 웹 화면과 구분이 안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보일러라는 오픈소스 덕분인데, 여전히 개발하는 기능은 모두 주피터 노트북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웹 UI로 전환하는 보일러라는 오픈소스가 있어 최소의 노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알고리즘의 선택 및 초매개 변수 등의 변경도 모두 UI상으로 선택해서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이에도 오픈소스의 개선이 계속되고 있어 사실 오픈소스만 잘 사용해도 제가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AI 자동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관련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종류만큼이나 이런 데이터를 탐색하고 가공하기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많은 데이터 유형 중에서 우선 현장 업무에서 제일 많이 관리되고 있는 태블릿형 데이터와 텍스트형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먼저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블릿 데이터로 한정했음에도 원본 데이터가 존재하는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확보한 데이터가 모델링에 활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부족한 경우 기본적인 조치, 보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화 도구는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정보를 간단하게 표시하기 좋은 것부터 그래프와 통계적인 정보를 같이 보여주기 좋은 것, 또는 상황에 따라 인터랙티브하게 정보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적합한 오픈소스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가공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덤성덤성 비어있는 자료를 채우는 것, AI 모델에서 학습하기 쉬운 형태로 정교화, 표준화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의 분포나 모양 자체를 변경하는 것,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를 정규식 또는 자연어 분석 등의 기법을 통해 추출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가공을 위한 오픈소스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목적에 맞게 오픈소스를 잘 찾으면 구현하는 노력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기에 따라 AI를 배운다기보다 오픈소스를 배운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AI 플랫폼 관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력들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레디메이드 환경의 제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AI 모델링 도구를 설치와 같은 별도의 노력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초기에 클라우드 환경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 개별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배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초기에 사용자들이 별로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설치 문제 해결하느라고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AI 분석, 모델링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가끔씩 필요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레디메이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 완성되기 전부터 빨리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PC에 설치 버전으로 제공할 때 이야기인데요. 제공하면서 설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와의 충돌이나 버전 차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방식으로는 AI 확산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누구나 자주 겪게 되는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이미 너무 유명해진 도커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도커 생성 스크립트에 반영해서 한 번만 잘 만들어서 결과 이미지를 배포하면 되므로 비약적으로 사용 절차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 작성만으로도 의미는 있지만 저희는 도커 이미지를 개별 PC에 구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사내 보안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업무용 PC의 컴퓨팅 용량과 도커 자체에 대한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커로 만든 이미지를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었고 필요한 자원을 한 곳에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공유할 수 있었으므로 자원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GPU와 같은 비싼 자원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방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ID도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주피터 랩과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했습니다. 코딩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주피터 랩 기반으로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노코딩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웹처럼 UI UX를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AI 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플랫폼에 접속해서 아이디 생성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플랫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020년 초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20년 6월까지 구축되어 사내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동시 사용자 200명 규모로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미 준비 단계부터 PC에 별도로 깔아서 사용하던 상황이라 초반부터 교육, 과제 진행용으로 활발히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AI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고 바로 21년부터 대외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외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 환경에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대상 고객과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해에 바로 2,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추가 구축 및 확장을 계속적으로 진행했지만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구축한 덕분에 추가 구축 및 스케일 아웃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0명 동시 수용 규모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계획 중인 사업이 있어 연말까지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내 과제 지원, 교육, 인증 사업 외에 외부 기업에서도 사용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저희가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외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 서비스를 하게 되었을 때 다른 특성을 감안한 아키텍처 구성 및 기술 검토 등은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들은 찾아보면 오픈소스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사용하면서 그 완성도를 보며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최근 제가 자체로 조달하기 부담스러워서 찾아본 오픈소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는 설정 가능한 리버스 프록시였는데요. 제가 원하는 기능이 다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공하는 기능만 활용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품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서 오픈소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태빌러 텍스트 데이터의 제한에서 기능을 구성했기 때문에 아직 지원하지 않는 이미지나 시계열 자료 등을 차례로 확대 지원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유형이 달라지면 분석 방법부터 모델링 기법까지 달라지므로 오픈소스 활용이 더 높아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딥러닝만 제공하는 수준에서 머신러닝도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미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를 계속 찾아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의 안정화, 자동화에도 좋은 오픈소스를 잘 찾아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다 보면 항상 바라는 형태로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최신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문서화 등이 빈약해서 마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리버스 프록시와 웹 UI 전환 도구인 보일러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요. 기술 검토에만 몇 개월씩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가 하시는 일에서 오픈소스 활용 관련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